대한장애인체육회 박대훈 과장의 얘기처럼 2020 도쿄 패럴림픽을 통해 장애인 스포츠가 더 힘차게 도약할 수 있기를 KBS 라디오가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김종현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돌아왔는데요. 휴가를 떠난 박모 아나운서는 오늘 하루 잊어주시고 저와 함께 오랜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 출발합니다. 이 시각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첫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최정예 멤버를 소집한 벤투호, 현재 이라크를 상대하고 있는데요. 전반 30분가량 흘러가는 상황, 대한민국 이라크 0대0 무승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프로야구는 오늘도 비 때문에 한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사직구장 한화대 롯데의 경기가 우천 취소됐고 이 경기는 내일 오후 3시 더블 헤더로 열립니다. 그래서 현재 4경기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선두 KT 대 키움의 경기를 보면 7회 초 0대0 양팀 모두 득점 뽑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위 LG는 NC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6회 말 LG가 5점을 뽑아내면서 스코어 5대0이고요. 삼성과 기아의 맞대결은 원태인 대 이혜리의 선발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삼성은 원태인이 아직도 던지고 있고 7회 말 3대1로 2점 리드입니다. 두산 대 SSG 6회 초 7대0 SSG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양현종이 하루 만에 메이저리그로 복귀해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경기에 나섰습니다. 5대8로 뒤진 9회 초에 등판해 3분의 1이닝을 무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았지만 텍사스는 5대9로 패했습니다. 어제 마이너리그로 내려갔던 양현종은 메이저리그가 오늘부터 현역 로스터를 26명에서 28명으로 확대하면서 다시 하루 만에 빅리그로 콜업됐습니다. 피츠버그의 박효준도 마이너리그에 내려갔다 다시 어제 빅리그로 올라왔는데요. 오늘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에서 9경기 18일 만에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2020 도쿄 패럴림픽에서 한국 장애인 탁구 남자 대표팀에 이어 여자 선수들도 중국의 벽에 막혔습니다. 서수연과 이미규, 윤지유로 구성된 여자 대표팀은 중국의 리첸, 류징, 최주연의 2대0으로 져 은메달을 땄습니다. 우리 여자 대표팀은 리우 대회 동메달에 이어 은메달을 목에 걸며 2회 연속 메달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앞서 열린 또 하나의 결승전에선 백영복과 김영건, 김정길로 구성된 남자 대표팀도 중국의 2대0으로 져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한국 프로골프 코리안 투어 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에서 캐나다 교포 저스틴 신이 첫날 9언더파로 2위 김주형의 한타 앞선 단독 선두로 출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추천 선수로 출전한 전 프로야구 기아 투수 윤성민은 이글도 기록했지만 첫날 15 오버파를 쳐 최하위인 공동 147위에 그쳤습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와 챔피언 결정전 최우수 선수상을 동시 석권한 프로배구 남자부 대한항공의 간판 공격수 정지석이 데이트 폭력 및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지석의 소속팀 대한항공은 선수는 모든 훈련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관계기관 조사에 충실하게 임할 계획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고 투명한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목요일에는 해외 축구 이야기 함께하고 있죠. 라디오의 발롱도르를 꿈꾸는 랄롱도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온 김에 제가 뵙고 싶은 분들 하루 땡겼습니다. 금요일에 나오시는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투의 류청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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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금요일인 줄 알았고요. 예. 갑자기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야 어차피 올림픽 기간 동안에 우리 김종현 아나운서 워낙 많이 봐가지고 반가웠는데 실물로 보니까 역시 잘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라 다행이네요. 자,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이 시작이 됐어요. 지금 첫 경기인데 전반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반 한 33분에서 34분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직 0대0입니다. 네. 한국이 이제 기회를 한 2번 정도 잡았는데 골을 터뜨리지 못했고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은 좀 밝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선발 라인업 짚어보면 예상대로 최정의 멤버였어요. 네, 지난 6월에 이제 2차 예선 3연전을 통해 가지고 벤투 감독이 거의 이제 게임 플랜들을 거의 실험을 했고 거기서 나온 최정의 멤버들을 가동을 했습니다. 최전방에는 황의조 선수, 이선에는 이재성, 손흥민, 그리고 최근에 대표팀 뽑히고 있죠. 신해, 송민규 선수가 나왔고요. 그 뒤에 수비형 미드필더는 손준호 선수, 황인범 선수, 그 백포 라인은 왼쪽부터 홍철, 김영건, 김민재, 김문환, 골키퍼는 김승규 선수가 나왔는데요. 뭐 황희찬 선수나 남태희 선수가 아닌 송민규 선수를 택한 부분은 최근에 송민규 선수가 상대 밀집 수비에서의 돌파 능력이 좋기 때문에 오늘 이라크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공략하기 위한 거였고 실제로 지금 경기를 봐도 이재성 선수가 사이사이 공간을 잘 움직이면서 손흥민, 황의조 선수의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경기를 주도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결정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자, 송민규 선수의 이 선발도 좀 눈길이 가는 부분이었고 더 관심을 끌었던 게 있다면 측면 수비였을 것 같아요. 네, 측면 수비는 지금 김문환 선수, 홍철 선수가 나왔는데 이용 선수와 강상우 선수가 오면서 뭔가 지금 변화가 있을까 했었는데 사실은 예전부터 벤투 감독이 점을 찍어줬던 선수들이 나왔고요. 사실 서운정 기자가 얘기했지만 지금 이라크가 이제 밀집 수비를 하고 있고 측면 풀백들이 전진해서 공격 선수들과 함께 이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선수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지금 전반이 한 35분, 36분 가량 흘러가고 있지만 이거 기억 속에서 잠시 지우고 라인업만 딱 봤을 때 벤투 감독은 어떤 작전을 짜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도 대부분의 팀들이 한국을 상대로는 밀집 수비 그리고 내려앉은 깊은 수비 라인을 형성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공간 사이를 어떻게 뚫을 것인가 사실 정석적인 부분이거든요. 측면과 중앙 사이, 그러니까 수비 라인 사이사이 공간에 위치하는 하프 스페이스를 우리가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경기에 나온 미드필더 구성들은 전체적으로 연계 능력이 좋은 선수들입니다. 지금 실제로도 황인범 선수가 뒤에서 패스를 풀어나갈 때 이재성 선수가 좌우 중앙 가릴 것 없이 움직여주면서 손흥민 선수, 황의조 선수에게 공간을 창출해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점점 조금만 더 우리가 집중을 해서 문전 앞에 해결만 하면은 오늘 좀 쉬운 경기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골이 안 터져서 좀 아쉽습니다. 네. 뭐 선발 맞출 시간이 짧긴 했는데 류청 기자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좀 잘 풀려가고 있는 것 같나요? 네, 뭐 경기 자체는 잘 풀려가고 있는데 어쨌든 골을 넣어야 이라크 선수들이 이제 앞으로 더 나와서 우리가 이제 가진 능력들을 펼쳐 보여줄 텐데 앞서서 이제 지금도 이제 코너킥을 차고 있는데 앞서 전반 26분 정도에 맞은 절호의 찬스에서 이재성 선수가 골대 안으로 공을 집어넣지 못하고 바깥으로 이제 보내는 바람에 그때 한 골 터졌다면 지금 훨씬 쉬웠을 텐데 지금 계속되는 기회에서도 골만 넣으면 더 빨리 잘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정력이 조금씩 아쉬운 상황이고요. 손흥민 선수도 대표팀에 뭐 합류를 했고 터키 리그 데뷔한 김민재 선수도 있고 전력면에선 우리가 그래도 이라크보다 한 수 위 아니겠습니까? 네, 경기를 보시고 계신 분들,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완전히 우리가 주도하면서 경기를 하고 있고 이라크는 간헐적인 역습밖에 펼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누르는 힘에서는 우리가 강한 상황인데 뭐 늘 그렇습니다. 아시아 예선에서의 우리의 과제는 이렇게 주도하는 경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방점을 찍을 것인가의 문제죠. 예. 이라크는 우리나라와의 이 포함해서 최종 예선을 위해 가지고 전지훈련도 다녀왔다고요. 네,
스페인과 터키에서 이제 3주간 전지훈련을 했고 그 전지훈련을 이끌었던 분이 한국을 맡았던 아드보카트 감독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고 물론 이제 멤버는 많이 바뀌었지만 한국의 분위기라던가 한국 선수들의 특징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어서 걱정이 됐는데 훈련은 참 좋았지만 이라크가 이제 부상자가 좀 많이 발생을 했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라크도 분명히 아쉬움을 가지고 들어왔고 지금 보고 있는 골키퍼도 주전 골키퍼가 아니라 A매치 10경기도 치르지 않은지 경험이 좀 부족한 골키퍼거든요. 네. 한국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공략해서 오늘 좀 승리를 이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라크에서 현재 뛰고 있는 선수 중에 경계해야 될 선수 있을까요? 지금 이라크의 역습 전력을 주도하고 있는 8번의 이브라임 바이시 선수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측면과 중앙 수비수들 사이를 파고들고 있거든요. 이 선수에 대한 경기를 놓치면 안 되겠고 지금 또 9번의 아이맨 후세인 선수도 190에 가까운 장신을 이용해서 계속 우리 공격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의 공격수들에 대한 집중력을 우리 수비 라인이 계속 좀 끝까지 지켜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 경기를 뭐 잘 치러내야 하는데 이외에도 A조, 우리나라가 속한 A조를 보면 뭐 중동 국가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아랍 매체들도 이 경기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한국만 동아시아에 있고 네. 예, 모든 팀들이 이제 서아시아에 이제 중동에 있어서 관심이 당연히 높을 거고 이라크와의 경기를 보면서 아니 우리가 속한 이 다른 조의 나라들도 한국 전력을 좀 탐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좀 많아졌던 것 같고 그래서 뉴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라크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많은 이민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드보카트 감독이 해외에서 태어난 선수들을 많이 좀 호출을 했거든요. 미국에서 태어난 뭐 저스틴 메람, 뭐 덴마크 태생의 프란스 디아푸트로스, 그리고 스위스 태생의 아미르 알 암마리 등이 이번 대표팀에 포함이 돼 있는데 네. 이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라크 국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외국에서는 축구를 배웠기 때문에 이 선수들 좀 경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40분 정도 됐는데 역시나 득점 없이 흘러가고 있고 이란이 한번 공격을 시도해봤지만 무위로 그쳤습니다. 우리는 9월 2연전 반드시 승리해야겠죠? 네, 이번 9월 원래는 이제 홈에서 이라크를 상대하고 레바논으로 원정을 떠나는 거였지만은 대한축구협회와 레바논 축구협회가 서로 니즈가 맞아 떨어지면서 조율을 해서 이제 1월 펼쳐질 원정 경기를 이제 바꿨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9월에 홈 2연전이 됐는데 일단 초반에 이 두 경기를 모두 잡게 된다면은 10월에는 UAE와 이란을 상대해야 되는데 조금은 마음 편하게 특히 네 번째 4차전 경기 이란 원정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고비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전까지 세 경기를 모두 이기는 게 벤토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네. 자, 전반전도 이제 5분 정규 시간 정도 남았는데 경기 내용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일단 전반 한 35분까지는 한국이 완벽하게 이제 주도하는 상황이었고 기회가 한 2번 정도 왔는데 이제 살리지 못했고요. 35분부터 지금까지 한 40분까지는 이라크가 처음으로 올라와서 지금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흐름만 넘긴다면 전반이 끝나기 전에는 그래도 기회가 한두 번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하시면서도 경기 내용을 완벽하게 꿰뚫고 계신 두 분입니다. 후반전 이 전반전 마무리된다면 어쨌든 0대0 좀 답답한 흐름도 있었는데 어떤 변화를 주게 될까요? 지금 대기 명단에도 우리가 이제 개인 능력을 통해 가지고 상대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솔로 플레이에 능한 뭐 남태희 선수라든가 황희찬 선수가 대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선수들을 중심으로 좀 측면 공격을 많이 보완을 할 것 같고 오늘 보니까 황의조 선수가 전체적으로 볼 터치가 한참 좋을 때하고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 경기를 이틀 앞두고 입국을 하다 보니까는 컨디션 관리가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좀 전방 쪽에도 공격 변화를 벤투 감독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대 이라크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1차전 42분 정도 전반 됐고요. 스코어는 0대 0입니다. 9월 A매치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대표팀 경기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눠볼게요. 골이에요. 골을 기록합니다. 오늘 경기 놓쳤다면 KBS 1라디오 스포츠. 해외 축구 이야기를 나누는 라디오의 발롱도르, 랄롱도르 듣고 계시고요. 오늘은 한국 축구대표팀 벤투호의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첫 경기를 중심으로 9월 A매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트의 류청 기자, 서우정 축구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A매치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호날두 득점 소식이 화제예요.
네, 호날두 선수가 이제 주말, 그러니까 이틀 전에 열렸던 아일랜드와의 월드컵 유럽 예선 경기에서 후반 종료 직전에 2골을 몰아넣었는데 이 활약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세계의 A매치 최다 득점 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예. 원래 이제 그 기록을 갖고 있던 선수는 이란의 알리 다에이 선수거든요. 지금은 은퇴를 하고 국가대표팀 감독도 했었고 클럽팀 감독을 했었는데 109골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호날두 선수가 동률인 상황에서 이 아일랜드전 멀티골로 이제 111억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사실은 알리다이 선수나 이제 3위에 있는 말레이시아 선수인데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 예선이나 이런 대회에서 A매치 예. 득점을 몰아 넣을 수가 있는데 사실 호날두 선수가 주로 활약하고 있는 주로 붙고 있는 A매치 상대들은 대부분 유럽의 수준 높은 팀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팀들 상대로 100골을 아득히 넣었다. 사실 유럽 선수로서 그 전에 최다 득점자가 헝가리의 전설적인 공격수 페렌치 푸스카스 선수 89골입니다. 이것도 훌쩍 뛰어넘어서 정말 대단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알리다의 전 선수도 그 기록 경신에 축하를 보내주기도 했고요. 근데 다음 경기 못 뛴다며요. 일단 유니폼 상의를 벗고 예. 호우 세레머니 아하. 그 트레이드 마크를 했는데 유니폼 상의를 벗으면 경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고 누적을 때문에 아제르바이잔과의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데 어쨌든 엄청난 기록을 세웠고 호날두의 이 2골 때문에 또 역전승을 거뒀기 때문에 조금은 약체인 아제르바이잔에 나오지 못하는 거에 대한 포르투갈 내의 비난 연어로는 제가 듣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PK 놓친 거에 대해서도 예. 아무런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호날두가 확실히 이슈를 요새 많이 만들고 있죠. A매치 신기록도 세웠고 맨유로 복귀를 했습니다. 역시 이적 시장 초반의 흐름은 이 메시 선수가 바르셀로나와의 재계약에 실패하면서 네. 파리 생제르맹으로 떠난 것이 이적 시장 중반까지의 주요된 흐름이었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이 유벤투스를 떠나기로 결심한 호날두 선수가 처음에는 이제 맨체스터 시티와 상당히 접촉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로 간다는 상황이 알려지니까 알렉스 퍼거슨 감독을 비롯한 맨유 관계자들이 총 출동을 해서 예. 호날두 선수를 설득시켜서 결국은 올드 트래포드로 호날두 선수를 다시 데려오는 걸 성공시켰는데 그렇게 되면서 지금 A매치 최다골 기록 이렇게 되면서 국내에서도 사실은 좀 아픈 안 좋은 기억이 2년 그렇죠. 전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호날두 선수에 대한 인기가 좀 떨어지려나 싶었는데 이 이적과 신기록으로 다시 호날두 선수가 권자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호날두는 참 메시에게 어떻게든 스포트라이트를 뺏기지만은 않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메시의 경우는 파리행 아까 얘기 잠깐 나왔지만 데뷔도 했어요. 네, 지난달 29일 그러니까 4라운드 랭스와의 경기에서 출전을 했고요. 선발 출전을 하지 않고 2대0으로 이기던 앞서던 후반 21분에 네이마르와 이제 교체대에 들어갔고요. 들어가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리그왕 수비에 이제 매운맛도 좀 봤습니다. 네. 워낙 리그왕 수비수들이 거칠고 힘이 세기 때문에 메시가 나왔을 때 자신들의 존재감도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 끝나고는 랭스 골키퍼가 자신의 아이를 데려와서 메시에게 앉게 한 다음에 사진을 찍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럴 만한 선수죠. 네. 리오넬 메시가 또 파리에서 이제 프랑스 리그에서 뛰게 됐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참 호날두 선수 좋아하는데 두 선수의 맞대결이 이제 성사될 수 있겠어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등번호 7번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이는 이유도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롤모델이자 우상이 호날두 선수였다는 거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네. 플레이 스타일상으로도 손흥민 선수와 호날두 선수 유사한 면이 있고 당연히 이제 리그에서의 맞대결도 이루어지게 될 텐데 국내 팬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손흥민 선수도 정말 월드 클래스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여줄 맞대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나저나 호날두는 그럼 7번 다는 게 확실시 되는 건가요? 아직 확실히 모르겠는데 왜냐면 카바니 선수가 이제 달았고 네. 그래서 이제 카바니 선수를 다른 곳으로 임대 보낼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적 시장이 닫힌 현재에도 이제 카바니 선수가 아직 맨유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을까. 네. 아마도 호날두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데뷔할 때 이제 달았던 28번이 일단은 유력하게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번호 달고 뛰는 것도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포르투갈처럼 유럽 팀들 카타르 월드컵 예선 치르고 있습니다. 결과 어떤가요? 일단 루이스 파날 감독이 네덜란드 대표팀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 노르웨이와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1대1로 비겼고 또 한 명의 최근에 이제 어린 축구 황제를 꿈꾸는 홀란드 선수가 네. 노르웨이에서 이제 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프랑스 보스니아는 1대1로 비겼는데
프랑스는 1대1로 비기고도 참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 경기에서 에딘 지코 선수에게 먼저 골을 내주고 그리즈만 선수가 빨리 따라붙는 골을 터뜨렸는데 후반 이른 시간에 주일쿤데 선수가 이제 퇴장을 당했고요. 은바페 선수도 후반 45분에 교체돼 나갔는데 부상을 당해서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도 좀 어둠이 있게 됐습니다. 아하.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출전권이 어떻게 결정이 되죠? 역시 세계 축구에서 가장 강한 비중을 갖고 있는 곳답게 이제 36장이죠. 그중에서 이제 개최국인 카타르를 제외 35장의 국가를 주인공을 가려야 되는데 그중 13장이 유럽에게 갑니다. 지금 10개 조로 A조부터 J조까지 10개 조로 나누고 있는데 각 조당 이제 적게는 5개 팀에서 많게는 6개 팀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중 이제 각 조 1위 팀들은 월드컵 본선에 직행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2위 10개 팀 그리고 유럽 네이션스 리그 포인트가 높은 팀들 3위 팀 중에서 그 팀들이 이제 플레이오프 형태를 치러가지고 나머지 3장의 주인공을 가리게 됩니다. 자, 9월 A매치 기간에 다른 또 눈여겨볼 만한 경기들 뭐 있을까요? 제가 한 2경기 정도 뽑아봤는데 유럽 여사 I조에서 헝가리와 잉글랜드 경기가 좀 눈에 띄고요. 헝가리가 유로 2020 때 그 죽음의 조에서 자신들이 뭘 가졌는지 한번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준우승팀 잉글랜드와 붙는 게 좀 관심이 가고 B조에서 스웨덴과 스페인이 경기를 벌이는데 이 두 팀도 상반된 팀 컬러를 가지고 있고 워낙 강한 팀이기 때문에 이 두 경기를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이라크의 그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현재 전반전이 잠시 전에 종료가 됐고요. 스코어는 그대로 0대 0입니다. 후반전을 잘 준비를 해야 할 텐데 벤투 감독은 전반전 전술을 유지할까요? 수정할까요? 득점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아쉽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경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의도와 맥락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후반 시작하고도 중반까지는 기존 흐름을 이어가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서 우리는 홈에서 무조건 승점 3점을 가져가기 위한 모험적 승부수를 던져야 되거든요. 그 이후에는 아마 공격수들의 변화를 줄 것 같습니다. 뭐 송민규 선수는 현재 선발이고 좀 새로운 얼굴들에 대한 테스트도 할 수 있을지 아직 0대 0이라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일단 새로운 얼굴들이라고 한다면 뭐 강상우, 조규성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 네. 저는 이 두 선수가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고 네. 어쨌든 벤투 감독은 맥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틀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앞으로 나온다면 뭐 권창훈, 뭐 이동경, 황희찬 이 정도 선수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종료가 되고 나서 레바논전이 곧바로 또 이어집니다. 네, 오는 7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죠.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레바논과 2차전을 치르는데 뭐 이 경기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특히 뭐 레바논전 같은 경우에 우리가 홈에서 승점 1점에 거치면은 그대로 이 최종 예선을 치르는 데서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네. 이 경기도 필승의 각오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참 이 레바논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겨놓고 가야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레바논과 이라크가 다 강한 상대긴 하지만 조에서 그렇게 가장 강한 상대라고 볼 수 없거든요. 이제 포트가 6개 있는데 이 4번과 6번 포트에 있는 팀들이에요. 이 네. 팀들이 홈에 왔을 때 잡지 못한다면 다른 경기도 확신할 수 없어서 당연히 이번 경기를 잡아놓고 레바논이 약체지만 임해야 되고요. 이번 경기를 잡지 못하면 레바논전을 임하는 그 압박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꼭 이럴 때 덜미를 잡힌 경험들이 한 번씩 있기 때문에 네, 기후에 그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레바논은 언제 입국을 하나요? 네, 레바논은 이제 첫 경기를 UAE와의 원정 경기를 치르는데요. 9월 3일, 그러니까 이제 자정 넘어가는 시간이죠. 새벽 1시 45분에 이제 UAE와의 경기를 치르고 나서 한국으로 곧바로 들어옵니다. 레바논도 이제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터키 안탈리아에서 전지훈련을 소화했는데 지금 레바논도 변수가 생긴 게 주전 선수 2명이 이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번 원정에 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여파로 룸메이트인 다른 선수들까지도 지금 일단 자가격리에 돌입을 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에게는 좋은 요소인데 이것들을 결국은 결과로 연결시켜서 승리로 만들어야 좀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전력도 그리 강하지 않고 핵심 선수 2명도 코로나 확진으로 뛸 수 없습니다. 좀 방심해도 됩니까? 방심하면 안 되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좋은 흐름에서 항상 이제 덜미를 잡힌 기억이 있고 우리가 계속 월드컵은 나가고 있지만 지난 2번의 월드컵 2014, 2018 월드컵 때 조 1위가 아니라 2위로 나갔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 경기까지 항상 진출을 상상할 수 없는 상태로 갔기 때문에 홈에서
우리가 두 경기를 빨리 치를 수 있다는 건 상당한 장점이지만 여기서 승점을 얻지 못하면 정말 나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혹시 레바논에서 그래도 걱정해야 될 만한 선수 있을까요? 지난 6월 2차 예선 때 우리하고 많은 경기를 가졌는데 레바논의 사드 선수라고 K리그에서 뛰었던 선수가 있습니다. 예, 이브 리그 안산 그리너스 소속이었지만은 한국 선수들의 특징을 파악을 했고 당시에도 또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선수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이 역시 레바논도 견고하기 때문에 수비 라인 전체에 대한 대비 공격적으로 준비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자, 중동 국가들이 뭐 침대 축구로 참 이름이 높은데 요즘도 침대 축구 좀 하나요? 그거는 일단 골을 내주거나 했을 때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라크는 침대 축구 안 하고 네. 있잖아요. 지금은 뭐 그래서 물론 저는 그 표현에 아주 동의하진 않지만 일단 누울 수 없게 뛸 수밖에 없게 이제 우리가 경기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전반에도 일단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못 넣었기 때문에 후반에 만약에 이라크가 골을 넣게 된다면 경기 지연을 하는 모습을 볼 가능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런 것들을 나오지 않게 뭐 잘 리드를 먼저 가져와야겠고요. 지금 하프 타임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뭐 팀의 주장으로서 뭐 라커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선수들을 일깨우는 방식,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종 예선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남은 경기들에도 잔상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으니까는 좀 승리를 강력하게 촉구할 것 같고 저는 후반에 지금 세트피스 전략 우리가 좀 준비를 다양하게 해온 것 같아요. 거기서 뭔가 하나 좀 터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세트피스. 손흥민 선수가 또 코너킥도 전담을 하고 있고 손흥민 선수가 약간 라커룸에서 소리를 크게 쳤을까요? 소리를 크게 쳤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손흥민 선수는 이제 경기장에 나오면 선수들을 이제 강하게 질책하는 모습도 있고 뭔가 의사표현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도 많이 했고 아마 달래면서 저도 아까 세트피스도 그렇지만 중거리 슛으로 많이 좀 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공간이 많이 좀 부족하고 세트피스가 좋긴 하지만 이라크의 수비수들도 높이는 좋기 때문에 이 선수를 좀 흔들어 놓으려면 중거리 슛이나 뭔가 정돈되지 않는 방식으로도 좀 흔들어야 이 선수들이 좀 나오거나 수비 대열이 좀 깨질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후반전에 득점을 위해선 세트피스와 이 중거리 슛을 활용을 해야겠고 이라크에게 조심할 부분은 후반전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라크가 계속 우리의 오른쪽 측면을 중심으로 역습 카운터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있는 김민재 선수와 김문환 선수가 계속 좋은 호흡을 맞추면서 단단하게 대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벤투호가 꼭 첫 경기부터 승리를 기분 좋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이제 박모 아나운서의 자리를 다시 내주고 물러갈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트의 류청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다시 박태원 아나운서가 돌아옵니다. 스포츠가 새롭게 준비한 1인 1운동 프로젝트 라디오 체육 시간 운동 클래스가 방송됩니다. 방송된다고 하네요. 저는 없습니다. 많은 청취 그래도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의 가 아니죠. 스포츠. You're gone, but I swear that you're here. It's a feeling that won't disappear, and you're bringing me back.